노인네들은 그냥 선거용 소품이야, 소품. 커피 자판기에 그 종이컵처럼 말 그대로 그냥 일회용품이지 뭐. 아씨, 더럽게. 여기 노인네들 냄새만으로도 역겨워 죽겠는데 재수없게. 에이씨. 웃을 때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야. 15분이면 충분해. 내가 웃을 때 찍으라고 했잖아. 왜 멍하니 있는 노인네들이 이렇게 많아? 표정 관리 좀 시켜줘야 하는 거 아냐? 차갑게 내뱉는 남자의 목소리. 카메라 앞에서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짓던 그 남자가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악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몰랐습니다. 복지센터 구석, 78세 할머니의 지팡이 속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이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정치인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 그리고 그 진실을 폭로한 78세 할머니의 통쾌한 반격. SNS에서 따뜻한 복지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유력 시장 후보. 하지만 카메라 뒤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평범한 복지센터 할머니였다면? 아니,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과거 지역방송국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PD였거든요. 30년간 권력의 비리를 파헤쳤던 진짜 프로였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편의 3분짜리 영상이 어떻게 유력 후보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을까요? 이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이고도 통쾌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지방 소도시 해운시. 시청 앞 대로변에는 대형 현수막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복지, 약자를 위한 정치, 해운시장 후보 한도현.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현수막 속 남자의 얼굴. 환한 미소가 가득한 그 얼굴은 너무나 선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준수한 외모, 단정한 양복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는 이번 지방선거의 압도적 1위 후보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도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겠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 힘차고 진실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화답했어요. 한도현 화이팅! 우리 구세주시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분야는 노인복지였습니다. 노인복지 예산 2배로 늘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의 공약집에는 화려한 약속들이 빼곡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확충, 무료 급식 지원 확대, 요양시설 개선. 보기만 해도 가슴 뭉클한 공약들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라면? 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화요일 오후, 한도현 후보의 선거 캠프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운시 중앙노인복지센터 방문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긴박하게 브리핑합니다. 사진기자 2명, 영상팀 1팀 대기 중이고요. 지역 신문사도 나옵니다. 한도현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늘은 배식 봉사 컷 제대로 뽑아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오직 계산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표정 밝은 분들로 옆에 배치하고. 비서가 재빨리 메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도연의 다음 말이 휠체어 타신 분들은 뒤쪽으로 빼, 화면에 안 나오게. 비서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메모를 시작했어요. 네. 이게 정치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해운시 중앙 노인복지센터. 낡은 3층짜리 건물 앞에 검은색 SUV가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도연 후보. 순간 그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아까까지의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환한 미소가 얼굴 가득 번졌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요. 자, 카메라 준비됐죠? 들어가기 전에 현수막 앞에서 한 컷 먼저. 선거 캠프 실장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찰칵찰칵 플래시가 터지고 한도연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죠. 복지센터 1층 식당.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시간이었지만 한도연 후보의 방문을 위해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지팡이를 짚은 분,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 보행기에 의지한 분, 고단한 삶의 흔적이 주름 깊이 새겨진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도연이 과장되게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듬성듬성한 박수소리. 어르신들의 표정은 대체로 무덤덤했습니다. 또 저런 거 하러 왔구만.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더니. 속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후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카메라는 그 미묘한 온도차를 절대 담아내지 않았습니다. 앵글을 교묘하게 조정해서 마치 어르신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촬영했어요. 한도연이 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쥔 한도연. 그의 눈빛은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시장 되면 복지 예산 2배로 늘리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찰칵 찰칵 찰칵. 예산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르신들께 닿는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완벽한 한 컷이었습니다. 내일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한 사진이었죠. 자, 이제 배식봉사 들어갑니다. 스태프가 준비된 새하얀 앞치마를 한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장갑을 낀 한도연. 배식대 앞에 서서 굿자를 들었어요. 자,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국을 떠서 그릇에 담는 모습. 환한 미소, 부드러운 손놀림, 어르신을 대하는 공손한 자세. 정말이지 교과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후보님, 정말 따뜻하시는 분이시네요. 한 기자가 감탄하며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아닙니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어르신들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저희가 모셔야죠. 눈가에 살짝 눈물까지 맺힌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촬영은 약 40분간 진행됐습니다. 배식 장면, 어르신과 대화하는 장면, 휠체어 뒤를 밀어주는 장면. 모든 앵글이 치밀하게 계산됐어요. 오케이, 컷!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상팀 감독이 만족스럽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딸깍. 바로 그 순간
한도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지워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듯. 아니, 정확히는 진짜 얼굴이 드러난 겁니다. 아휴, 더럽고 냄새나. 한도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역겹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앞치마를 바닥에 내던지듯 던졌어요. 이런 거 왜 해야 돼, 진짜. 배식용 국자를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얼른 물티슈를 꺼내 건넸어요. 후보님, 손 닦으세요. 아, 진짜. 한도연은 손을 몇 번이고 비벼대며 닦아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뭔가가 묻은 것처럼. 다음부터는 이런 거 최소한으로 줄여.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사진만 찍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오래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도연은 복지센터 직원을 향해 턱짓을 했어요. 마치 하인을 대하듯. 저기 휠체어 타신 분들. 복지센터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후보님. 다음에는 화면에 안 나오게 해줘요. 네? 직원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화면이 너무 답답해 보인다고. 한도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리고 다음 컷 찍을 때는 좀 더 밝아 보이는 어르신들로 앞에 세워주시고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솔직히 표정 어두운 어르신들 나오면 이미지 안 좋잖아요. 그죠? 직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 후원금을 받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도연은 선거 캠프 실장에게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일정 뭐예요? 오후 4시에 요양원 방문입니다.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네, 사진만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도연이 비웃듯 피식 웃었어요. 봉사?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딴 건 필요 없어. 이미지면 충분하지. 실장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표만 얻으면 되는 거죠. 노인네들은 선거 끝나면 다시 올 일도 없고. 한도연이 복지센터 출구를 향해 걸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커피 자판기에 그 종이컵처럼 말이야. 일회용품. 하하, 정확하시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복도를 따라 계속 이어졌어요. 그나저나 SNS 반응은 어때요? 실장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까 올린 사진 좋아요 벌써 2,000개 넘었어요. 댓글은 감동입니다. 이런 분이 시장 돼야죠. 이런 거 천지입니다. 크크, 역시. 한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미지 정치가 최고야. 진짜 최고. 그의 뒤로 복지센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모든 욕설을, 모든 경멸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식당 구석진 자리, 창가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할머니. 강명자 78세. 짧게 자른 은발에 단정한 카디건을 입은 그녀는 한도연 일행이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한도연이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환한 미소. 카메라가 꺼진 후 내뱉은 더러운 욕설. 어르신들을 일회용 소품 취급하는 태도.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얼음처럼. 강명자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이 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왼투다리가 불편해져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몸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지역에서 알아주는 베테랑 방송인이었거든요. 해운시 지역방송국 SBC의 간판 다큐멘터리 PD. 무려 30년간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볐던 그녀는 수많은 부조리와 비리를 폭로하는 다큐를 제작했었죠. 해운시의 어두운 진실, 권력의 민낯, 사라진 예산. 그녀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시의원이 구속되고 공무원이 줄줄이 잡혀가고 비리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의 카메라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뇌졸중은 그녀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멈춰 세웠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을 보낸 후 그녀는 조용히 은퇴했어요. 이제 쉬어야지. 나도 이제 할머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평범한 노년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오늘, 그녀의 PD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명자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그녀. 복지센터 직원이 걱정스레 다가왔어요. 명자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직원들은 그녀를 여전히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과거 그녀의 명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명자 할머니가 한도연이 나간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게, 너무나 차갑게 웃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좀 답답해서요. 네? 저런 사람이 시장이 된다고요? 직원이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쉿, 선생님, 조심하세요. 저희도 후원금 받는 입장이라. 목소리를 낮추는 직원.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세상이 다 그렇죠. 돈이 무서운 거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롭고 강렬하고 흔들림 없는. 그날 밤 명자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 25평짜리 낡은 아파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혼자 사는 그녀에게는 이 정도 공간도 충분했어요. 거실 책장에는 과거 그녀가 받았던 상패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의 PD상, 탐사보도대상, 언론인상.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트로피들, 지금은 그저 과거의 영광일 뿐이었죠. 명자 할머니는 상패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서재 한쪽 구석, 오래된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가장 위의 박스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과거 그녀가 사용했던 취재 장비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소형 녹음기, 초소형 카메라, 무선 마이크, 적외선 센서, 한때 비리를 폭로하는 데 사용됐던 무기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작동하려나? 명자 할머니는 손가락만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 몰래카메라 취재를 할 때 사용했던 장비. 15년은 좋게 된 구형 모델이었지만 그녀는 배터리를 끼우고 전원 버튼을 눌러봤어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깜빡. 빨간불이 작게 깜빡이며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흐흐. 명자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아직.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닳고 다른 수첩. 거기에는 과거 그녀가 취재하며 체득한 노하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숨은 카메라 설치법, 각도 15도 유지, 녹음 범위 계산, 5m 이내 최적,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시간, 장소, 인물, 대화 내용, 편집 포인트, 대조와 반전.
30년간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기술들, 절대 잊히지 않는 본능들이었습니다. 주아. 명자 할머니가 수첩을 펼치고 새 페이지에 메모를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또렷한 글씨로. 목표, 한도연 후보의 실체 폭로. 방법, 카메라 앞뒤 모습 비교 촬영. 장소, 복지센터 내부. 시기, 다음 방문 예정일. 필요 장비, 초소형 카메라 2대, 무선 마이크 하나. 예상 소요 시간 2시간. 편집 포인트, 대조, 반전, 충격. 명자 할머니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녀의 기획력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칼날처럼.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한도연 후보가 다시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자단을 대동하고 왔어요. 후보님,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지난번 봉사활동 사진이 SNS에서 완전 대박이 났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내냈습니다. 한도연은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겸손하시네요. 이런 분이 시장이 돼야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너무나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복지센터 식당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40명 가까이 됐어요. 센터 측에서 특별히 인원을 더 모집한 거였죠. 그리고 그 구석, 창가 자리에는 명자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지팡이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손잡이 부분이 미묘하게 두꺼웠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렌즈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한쪽 구석, 화분 사이에도 또 하나의 초소형 카메라가 교묘하게 설치돼 있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지난 일주일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각도 계산, 3번 테스트, 녹음 범위 확인, 5m 반경 완벽, 배터리 점검, 3시간 연속 촬영형 가능.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연 일행이 식당으로 들어오자 명자 할머니는 지팡이 어추 손잡이를 아주 살짝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딸깍. 빨간불이 작게 깜박였어요. 녹화 시작. 한도연은 지난번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공손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시죠? 제가 꼭 좋은 시장 되겠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완벽한 포즈, 완벽한 미소, 완벽한 각도. 하지만 카메라 앵글 밖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도연의 선거 캠프 직원이 복지센터 직원에게 거칠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휠체어 타신 분들 빨리 저쪽으로 빼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화면에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직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협박하듯. 촬영 시작됐잖아요. 방해하지 마세요. 복지센터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는 휠체어 타신 어르신들을 조용히 뒤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슬펐어요. 우리는 카메라에 나오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 순간이 명자 할머니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도연은 계속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어요. 제가 시장이 되면 이 복지센터 시설도 전부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약속하는 그.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오직 카메라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배식 시간. 한도연이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자, 할머니, 맛있는 식사하세요. 그는 한 할머니의 그릇에 국을 정성스럽게 담아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심하게 떨며 그릇을 받자 한도연의 국자를 든 손도 살짝 흔들렸어요. 국물 몇 방울이 테이블 위로 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사과.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역겨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밖에서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아이씨, 더럽게. 작은 중얼거림. 하지만 명자 할머니의 초소형 마이크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냈습니다. 선명하게. 촬영은 45분간 계속됐어요. 한도연은 지치지 않고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르신들과 악수하고 사진 찍고 미소 짓고 포옹하고. 하지만 카메라 앵글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언제 끝나요? 다리 아파 죽겠네 진짜. 비서에게 작게 불평하는 그의 목소리. 저 할아버지 침 튀기시는데 좀 떨어뜨려놔요. 역겹게. 어르신을 노골적으로 피하려는 그의 모습. 손 좀 안 잡았으면 좋겠는데 끈적끈적해. 모든 것이, 모든 더러운 본심이 낱낱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촬영이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 기자들이 박수를 치며 인사했습니다. 한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기자들이 장비를 챙겨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딸깍. 바로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도연은 앞치마를 벗어 마치 더러운 걸레를 던지듯 비서에게 확 던졌어요. 더럽고 냄새나. 죽겠네 진짜. 샤워 좀 해야겠어, 빨리. 그는 손을 계속 털어내며 역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네 냄새 진짜 못 참겠어. 지독해. 선거 캠프 실장이 다가왔어요. 후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한도연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수고야. 그냥 시간 낭비지 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노인네들은 그냥 선거용 소품이야. 소품. 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선거까지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알아.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지. 한도연이 식당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냉소가 가득한 목소리로. 내가 웃을 때 찍으라고 했잖아. 웃을 때. 왜 멍하니 있는 노인네들이 이렇게 많아? 표정 관리 좀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실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진 한 장이 표 몇백 표야. 몇백 표. 한도연은 복지센터 센터장을 거칠게 불렀어요. 센터장님. 50대 중반의 여성 센터장이 얼른 달려왔습니다. 네네, 후보님. 다음 주에도 올 건데요. 아, 네. 그때는 좀 더 분위기 있게 해주세요. 센터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말씀이신지요?
어르신들 옷이라도 좀 맞춰 입히시든지. 한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제각각이잖아요. 보기 안 좋아. 그건 어르신들 개인 옷인데요.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연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센터에서 준비를 좀 하시라고요. 사진 찍을 건데 보기 좋아야죠. 이해 못하세요? 센터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도연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봐야겠어요. 다음 일정 있으니까. 그는 복지센터를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출구로 향하는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주 일정표 확인했어? 네, 요양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네, 사진만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15분이면 충분해요. 좋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두 사람의 대화는 복도를 따라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명자 할머니의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카메라 앞에 천사 같은 미소, 카메라 뒤에 악마 같은 경멸, 어르신들을 소품 취급하는 냉혹한 태도, 복지센터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오만한 모습, 모든 것이 2시간 17분량으로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조용히 지팡이의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녹화 중지.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찍혔어. 아주 잘 찍혔어. 그날 밤 11시 명자 할머니의 아파트. 서재 책상 위에는 2대의 초소형 카메라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노트북 1대. 명자 할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노트북을 켰어요. 자, 이제 진짜 작업을 시작해볼까?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비록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녀의 편집 실력은 여전했어요. 아니, 더 날카로워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카메라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영상 파일들이 화면에 쭉 나타났습니다. 총 2시간 17분 분량. 명자 할머니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한도연이 복지센터에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들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직접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눈빛도 따뜻했고 표정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재생 속도를 빠르게 돌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으니까요. 촬영이 끝난 직후의 장면. 한도연이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내뱉는 말. 아휴, 더럽고 냄새나. 노인네 냄새 진짜 못 참겠어. 명자 할머니는 그 부분을 정확히 표시해뒀어요. 그리고 계속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노인네들은 그냥 선거용 소품이야. 소품. 찍을 때만 웃으라고 했잖아. 15분 안에 끝내.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왜 멍하니 있는 노인네들이 이렇게 많아? 모든 결정적인 순간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으로 정확하게.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경험이 살아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넘쳐.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어요.
한도연 후보 공약, 엔터.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노인복지 예산 2배 확대 약속.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보장. 따뜻한 복지 정책 실현. 노인 인권 최우선. 명자할머니는 하나하나 캡처하며 저장했어요. 그리고 한도현의 SNS 계정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주 복지센터 방문 사진들이 화려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어르신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한도현. 배식 봉사를 하며 국을 떠주는 모습. 휠체어를 밀어주는 장면. 댓글에는 칭찬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정치인이죠. 감동입니다. 꼭 당선되세요. 우리 어머니도 복지센터 다니시는데 이런 분 필요해요. 한도연, 표 찍겠습니다. 명자할머니는 씁쓸하게 차갑게 웃었어요. 다들 속고 있네, 완전히. 그녀는 이 사진들도 전부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하지만 명자할머니는 전혀 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30년 전 현역 PD로 돌아간 것처럼. 이제 편집을 시작해볼까? 명자할머니는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익숙한 도구였어요. 먼저 구조를 짜야지. 그녀는 종이에 스토리보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되게. 도입부, 가장 충격적인 대사로 시작. 15초. 노인네들은 그냥 선거용 소품이야. 1부, 한도연의 카메라 앞 모습. 30초. 환한 미소, 따뜻한 말, 공손한 태도. 2부, 카메라 꺼진 후 진짜 모습. 1분. 욕설, 경멸, 무례함. 3부, 대조 편집. 1분 30초. 카메라 앞 바레스, 카메라 뒤 교차 편집. 4부, 결말. 공약과 실제의 아이러니. 30초. SNS 게시물, 바레스, 실제 음성. 총 3분 30초 분량. 짧지만 강렬한 구성이었습니다. 한 방에 끝장낼 수 있는. 명자할머니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오프닝에 배치했습니다. 노인네들은 그냥 선거용 소품이야. 소품. 한도연의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먼저 들리고 그 다음 화면이 켜지며 그의 얼굴이 드러나는 구성. 강력한 후킹이었어요. 시청자들이 절대 이탈할 수 없는. 그 다음 한도연이 복지센터에 들어오는 장면을 타임라인에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직접 봉사하러 왔습니다. 환한 미소, 따뜻한 목소리, 진실된 눈빛.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촬영이 끝난 후의 장면. 아휴, 더럽고 냄새나. 죽겠네. 대조가 극명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명자할머니는 두 장면 사이에 작은 효과를 넣었어요. 화면이 잠깐 어두워지는 전환 효과. 마치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연출. 좋아, 이거야. 그녀는 계속 편집을 이어갔어요. 한도연이 어르신 손을 잡으며 말하는 장면. 할머니, 건강하시죠? 제가 시장 되면 꼭 복지 예산 늘리겠습니다. 눈에 눈물까지 맺힌 듯한 진심 어린 표정.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 노인네들은 선거 끝나면 다시 올 일도 없고. 비웃는 표정, 냉소적인 목소리. 명자할머니는 이 부분에 자막을 넣었습니다. 선명한 흰색 글씨로 크고 강렬하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성이었어요. 시청자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한 장면 한 장면 신중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배치했어요. 한도연이 배시봉사를 하며 웃는 모습, 국자를 내던지며 짜증내는 모습, 어르신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장면, 뒤돌아서서 더럽다고 불평하는 장면, 따뜻하게 포옹하는 모습, 노인네 냄새 못 참겠다고 내뱉는 모습. 모든 대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새벽 4시, 명자 할머니는 마지막 부분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한도연의 SNS 게시물을 화면에 띄우고 그 위에 실제 녹음된 음성을 겹쳤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해 복지를 약속드립니다. 노인네들은 선거 끝나면 다시 올 일도 없고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15분 안에 끝내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노인네들은 그냥 선거용 소품이야. 완벽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명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엔딩 자막을 넣었어요. 이 영상은 78세 은퇴 PD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편집은 했지만 조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면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편집이 완료됐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3분 30초 영상이 흘러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도연의 이중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카메라 앞에 천사 같은 미소, 카메라 뒤에 악마 같은 경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대조됐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명자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잠시의 침묵.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무시하다니.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이어지었습니다. 가참나오로서 느끼는 깊고 깊은 슬픔.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 없어. 이제 세상에 알려야지.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공개할까? 선택지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할 수도 있었어요. 과거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방송으로 내보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론사는 안 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즘 언론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광고주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들과 타협하고 진실을 희석시키는 현실을. 제대로 보도할 리가 없어. 희석되거나 묻히거나 둘 중 하나지.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 인터넷 직접 공개. 명자 할머니는 노트북을 열고 영상 플랫폼에 접속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 채널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낯선 세계였어요. 이걸 어떻게 올리는 거지? 78세 할머니에게 SNS는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유튜브 업로드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하나하나 따라가며 배워나갔어요. 계정 만들기, 영상 업로드, 제목 설정, 설명 입력.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명자 할머니는 끈기 있게 해냈습니다. 30년간 새로운 촬영 기술을 배워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제목은 뭐가 좋을까?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충격, 시장 후보의 추악한 민낯, 노인 혐오 발언 포착. 하지만 그런 방식은 그녀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만 담으면 돼. 과장할 필요 없어. 명자할머니는 제목을 조심스럽게 입력했어요. 담담하지만 강렬한 제목이었습니다.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78세 은퇴 PD입니다. 복지센터를 이용하면서 직접 목격하고 촬영한 내용입니다. 편집은 했지만 조작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장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원본 영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간결한 설명, 하지만 진실만을 담은 글이었어요. 명자할머니는 마우스를 업로드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잠시 떨렸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도연의 인생이 무너질 것이고 선거판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혹시 자신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복지센터의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뒤로 밀려난 할아버지의 슬픈 눈빛. 소품 취급당하며 무시당한 할머니들의 표정. 해야 해. 반드시. 명자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클릭, 딸각. 화면에 업로드 진행바가 나타났어요. 10%, 20%, 30%. 명자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50%, 70%, 90%, 그리고 마침내 100%. 업로드 완료.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영상이 서버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명자할머니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날은 혜운시의, 아니 대한민국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날이었습니다. 오전 7시 영상 처리가 완료됐어요. 명자할머니는 영상 링크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 좀 봐주세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5명, 10명, 15명. 그녀의 연락처에 있는 옛 동료들에게 모두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명자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링크를 올렸습니다. 혜운시 주민 게시판, 맘카페, 대학생 커뮤니티, 정치 포럼, 계정을 새로 만들고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어요. 혜운 시민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정치인의 진짜 모습을 담았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짧은 글과 함께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오전 8시 첫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회, 7회, 15회, 28회. 명자할머니는 화면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볼까? 관심을 가져줄까?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기우였어요. 오전 9시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89회, 203회, 441회, 738회.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헐, 이게 진짜예요? 완전 충격인데요? 이 양반이 복지 운운하더니 두 얼굴 실화냐? 트크? 노인네 소품이라니 진짜 역겹다. 이런 인간이 시장 들 뻔했다고? 오전 10시 조회수
3291회. 영상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트위터에 올렸죠.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이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마치 들불처럼. 오전 11시, 조회수 11,847회. 이제 지역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긴급 기사를 올렸습니다. 한도연 후보, 카메라 꺼지자 노인 소품 발언 논란. 기사는 영상 내용을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원본 영상 링크를 함께 첨부했어요. 정오, 조회수 24,593회. 명자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과거 동료 PD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명자 선배님, 이거 정말 선배님이 찍으신 거예요?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응, 직접 촬영하고 편집했어.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 지금 난리 났어요. 온 동네가 이 얘기뿐이에요.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요. 동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송국에서도 곧 연락 올 거예요. 제가 보장하는데 이거 완전 역사에 남을 특종이에요. 전화를 끊은 뒤 명자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시작됐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 같은 시각 한도연 상거캠프 사무실. 오전 11시 30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후보님,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뭐가? 한도연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미 눈치챈 겁니다. 선거 캠프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후보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도연은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명자할머니가 올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노인네들은 그냥 선거용 소품이야. 소품. 자신의 목소리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어요. 한도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영상은 계속됐어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 카메라 뒤에서 경멸하며 욕하는 자신의 모습. 아휴, 더럽고 냄새나. 노인네 냄새 진짜 못 참겠어. 찍을 때만 웃으라고 했잖아. 15분 안에 끝내.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언제 찍은 거야 이게? 태블릿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누가 찍은 거냐고? 홍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상 설명란을 보면 78세 은퇴 P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퇴 PD? 누구야 그게 대체?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중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네가 날 찍었다고?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후보님,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 이 영상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장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25,000회 넘게 조회됐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한도연 노인 소품. 한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젠장, 망했어. 완전히.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홍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응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대응? 한도연이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뭘 어떻게 대응해? 내 목소리가 다 녹음돼 있잖아. 편집도 아니고 진짜 내가 한 말이라고. 일단 해명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해명? 뭘 해명해? 한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히스테리처럼. 진짜 내가 한 말인데 뭘 내명해? 실장이 진정시키려 했어요. 후보님, 일단 침착하셔야 합니다. 침착? 침착이 돼? 방법은 있습니다. 무슨 방법? 영상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집됐을 수 있다고, 맥락이 왜곡됐다고. 편집? 한도연이 비웃었어요. 저게 어디가 편집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짜잖아. 하지만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한도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후보님,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작했습니다. 방송국? 네, SBC, KBC, 해운뉴스 벌써 10군데 넘게. 그리고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들이 사무실 앞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도연이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커튼을 확 젖히자 정말로 수십 명의 취재진이 사무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조명. 한도연 후보님, 입장 좀 밝혀주십시오. 영상 내용이 사실입니까? 어르신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후보직 사퇴하실 건가요? 밖에서 들려오는 기자들의 고함 소리. 한도연은 커튼을 확 닫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실장이 간곡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후보님, 침묵하시면 더 안 좋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라고? 한도연이 고함쳤습니다. 사과? 인정? 그럼 뭔 선거 완전히 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홍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SNS에 짧게라도 입장문을 올리시는 건 어떨까요? 입장문? 뭐라고 써? 진심이 오해를 받은 것 같다. 그렇게. 한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뭐라도 해야 하니까. 오후 1시, 한도연의 SNS에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온라인상에 유포된 영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후 맥락이 생략된 채 일부만 편집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개 달렸어요. 전후 맥락? 어떤 맥락에서 노인네 냄새 못 참겠다고 해. 편집? 저게 어디가 편집이야. 다 네 목소리잖아. 사과문도 성의 없네 진짜.
반성 1도 안 하는구나. 전후 맥락 운운하지 말고 원본 영상 공개해보시지. 이 사람 정치 인생 끝났어. 노인 혐오자가 복지 공약? 웃기지도 않네.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명자 할머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도연의 입장문을 읽고 조용히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후 맥락이라.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도연의 입장문 아래에 댓글 하나를 달았습니다. 침착하게 하지만 강렬하게. 영상을 촬영한 본인입니다. 해당 영상은 편집이나 조작이 전혀 없습니다. 전후 맥락을 원하신다면 원본 영상 2시간 17분 전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짧지만 강력한 댓글이었어요. 이 댓글은 순식간에 좋아요 수천 개를 받으며 상위로 올라갔습니다. 오, 촬영자 본인이다. 원본 영상 공개해주세요. 이분 진짜 대단하시다. 78세에. 전후 맥락 운운하던 사람들 이제 뭐라고 변명할래? 한도연, 야됐네, 크키.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분노로. 오후 3시, 조회수는 15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혜원시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됐어요. 뉴스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의 이중적인 태도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진지한 목소리. 한도연 해운시장 후보가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는데요. 카메라 앞과 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전국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명자 할머니가 촬영한 영상의 일부가 나왔어요. 노인네들은 그냥 선거용 소품이야, 소품. 한도연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한 후보는 SNS를 통해 전후 맥락이 왜곡됐다고 해명했지만 영상 촬영자는 원본 전체 공개 의사를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전문가 인터뷰도 내보냈어요. 정치학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메라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전문가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노인복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어르신들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 혐오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오후 5시, 여론조사 기관이 긴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도연 후보 지지율 37%에서 8%로 급락. 압도적 1위였던 그는 하루 만에 최하위로 추락했어요. 선거 캠프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후 6시, 명자 할머니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누구세요? SBC 취재팀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러 왔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30대 중반의 여성 기자가 카메라 팀과 함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SBC 탐사보도팀 김소영 기자입니다. 강명자입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과거 저희 방송국에서 PD로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30년 전이에요. 아주 오래됐죠. 그때 선생님이 만드신 다큐멘터리들 저도 아카이브에서 찾아봤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명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 옛날 얘기예요. 과거의 영광일 뿐이죠.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히셨네요. 김소연 기자가 녹음기를 켰어요. 인터뷰 시작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명자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만 웃더라고요. 너무 과장되게. 그래서 촬영을 결심하신 건가요? 네, PD 본능이랄까요? 명자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30년간 비리를 파헤쳐온 사람으로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촬영 과정은 어떠셨나요? 솔직히 힘들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가리켰습니다. 나이도 있고 몸도 불편하고 손도 떨리고 하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드시. 대단하십니다. 진짜. 김소연 기자가 다음 질문을 했어요. 한도연 후보 측에서는 영상이 편집됐다고 주장하는데요. 명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집한 건 맞아요. 하지만 조작은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죠? 영상을 보기 좋게 자르고 배치한 건 편집이지만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어요. 내용을 조작하거나 왜곡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단 한 프레임도 거짓이 없어요. 원본 영상도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2시간 17분량 전체 다요. 명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개하실 의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요. 지금 당장이라도. 김소연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보복이나 고소 같은 걸 걱정하시진 않나요? 명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78살이에요. 이제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명자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이 똑같은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소품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때 이 나라를 세우신 분들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김소연 기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도연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명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진심으로 하세요. 카메라 앞에서만 착한 척 하지 마시고 진짜로 사람들을 위하세요. 그게 정치인의 도리 아닐까요? 인터뷰가 끝났어요. 김소연 기자는 명자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9시, 명자 할머니의 인터뷰가 뉴스 메인으로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은 18%를 넘었어요. 전국이 이 78세 할머니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터뷰 방송 직후 SNS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명자 할머니 진짜 멋있으시다. 대단하심. 78세의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모습 진짜 감동. 이런 분이 진짜 언론인이지, 진짜. 한도연은 이제 끝났다. 완전히.
해시태그가 줄줄이 생겼어요. 명자할머니, 진실의 목소리, 정의의 PD, 노인은 소품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한도연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명자할머니를 공격했어요. 노인네가 왜 남의 인생 망쳐? 몰래 촬영은 불법 아닌가? 고소해야지. 뒷돈 받고 찍은 거 아니야? 야당 공작이지. 어차피 얼마 안 남은 인생인데 왜 간섭해?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자할머니는 그 댓글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쉽지 않구나. 하지만 그녀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복지센터 어르신들이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강명자 선생님을 전폭 지지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소품이 아닙니다. 30명의 어르신들이 서명한 성명서였어요. 지역 복지단체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인 인권을 위해 싸워주신 강명자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모금운동까지 시작됐어요. 명자할머니 후원하기, 용기에 보답합시다. 하지만 명자할머니는 정중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후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겐 큰 보상이에요. 그녀의 겸손함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영상 공개 3일째. 한도연 후보의 선거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활기차게 움직이던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떠났어요. 선거 캠프 직원들도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가족들이 만류해서 제 커리어를 생각하면 제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당한대요. 모두 같은 이유였어요. 한도연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의 미래도 위험하다는 것. 회의실에는 한도연과 실장 단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후보님,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태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허공을 응시하며. 지지율이 3%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알아. 한도연이 낮게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다 알아. 이미 끝난 거.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후원사들도 전부 철수했어요. 광고도 다 내렸고요. 언론사들은 매일같이 취재 요청을 넣고 있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후보님을 손가락질하고. 그만해! 한도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곧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어. 완전히. 실장이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후보 사퇴 성명서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한도연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시장의 꿈, 권력, 명예, 돈,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한도현.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실장이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법적 대응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 대응?
한도연이 피식 웃었어요.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시든지. 명예훼손? 한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한 말인데? 진짜 내가 한 행동인데? 하지만 몰래 촬영은 그것도 소용없어. 한도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촬영으로 인정받을 거라는 것을, 자신에게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냥 조용히 사라질게. 조용히. 실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날 오후 한도연의 후보 사퇴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큰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후보직을 사퇴하며 모든 공직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성명이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이제라도 사퇴해서 다행이다. 진작 그럴걸. 반성이라도 제대로 해라. 정치 다시는 하지 마라. 한도연의 사퇴 이후 선거판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압도적 1위였던 그가 사라지자 다른 후보들이 치고 올라왔어요. 특히 복지 정책을 30년간 진심으로 추진해온 후보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수 후보, 58세.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현장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처럼 세련된 말솜씨도 없었고 SNS 마케팅도 서툴렀어요. 얼굴도 평범했고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30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진심. 명자할머니의 영상 사건 이후 사람들은 이진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30년간 복지 현장에서 일했대. 봉사활동도 카메라 없이 조용히 해왔다더라. 진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말은 서툴러도 진심은 느껴져. 이진수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15%, 24%, 33%, 41%. 그는 순식간에 압도적 1위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이진수는 명자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복지센터 식당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선생님,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이진수가 정중하게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명자할머니는 그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를 왜 찾으셨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 인사? 선생님 덕분에. 이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이 진짜 복지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나 있었어요. 저는 30년간 복지 현장에서 일했지만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큰 용기를 내주셨죠. 명자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이 어렵습니다. 이진수가 명자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진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선생님처럼 진심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건가요? 네, 약속합니다. 이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카메라 뒤에서도 똑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명자할머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실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빛. 믿어볼게요. 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장면은 우연히 지나가던 시민이 촬영해 SNS에 올렸어요. 명자 할머니와 이진수 후보의 만남. 사진 한 장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둘 다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해. 이진수 후보 응원합니다. 명자 할머니가 인정한 사람이면 믿을 만하다. 드디어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아침 일찍 투표소로 향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걷는 그녀. 투표소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봤어요. 저분이 그 할머니시네? 명자 할머니! 할머니,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짝짝, 우레와 같은 박수. 명자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제가 뭘, 별거 아닌데. 하지만 사람들의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도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복지센터 다니시는데 할머니 영상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어요. 명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정말. 투표를 마친 명자 할머니는 복지센터로 돌아왔어요. 그곳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자 선생님, 오늘 다들 투표하셨어요? 당연하죠. 우리 표가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목소리를 내야죠.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힘차고 밝았어요. 한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자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소품이 아니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됐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명자 할머니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목소리는 늘 중요했어요. 이제 세상이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것 뿐이죠. 저녁 8시,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복지센터 어르신들은 TV 앞에 모여 개표 방송을 지켜봤어요. 긴장된 침묵. 현재 개표율 18%, 이진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 37%, 이진수 후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표율 69%, 이진수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듭니다. 어르신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표율 96%, 이진수 후보 당선 확정. 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드디어 좋은 사람이 당선됐어. 이제 희망이 생겼어. 어르신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어요. 명자 할머니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TV 화면에는 이진수 당선자의 소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강명자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이 도시를 바꿨습니다. 아니, 이 나라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이진수의 진심 어린 표정을 클로즈업 했어요. 복지센터 어르신들이 명자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의 영웅이세요.
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예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그날 밤 명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용기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진수 시장은 약속을 지켰고 해운시는 전국에서 가장 노인 친화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도연은 지금도 작은 복지단체에서 일하며 진짜 봉사가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자 할머니는 여전히 복지센터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78세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노인은 결코 소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